1월 10일 금요일 김효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오늘은 경주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 김종득 기자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준하경 경주시장이 새해 언론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당연히 올해 개최 예정인 에이펙 관련 발언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6일 날 신년 언론 간담회 가졌는데요. 여기서 에이펙 관련 예산도 발언도 하고 또 성과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계획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작년 경주시정 최대 성과는 뭐니 해도 에이펙 정상회의를 경주에 유치한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했고요.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 이런 각오와 함께 현재의 대통령 탄핵 정국과 상관없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는 예정대로 개최될 것이다. 이런 또 전망도 했습니다. 그 배경으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 정치 상황이 안정이 되면 오히려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경주시에 더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정치 상황이 회복 탄력성을 발휘해서 안정된다면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국제사회에 자신의 신인도를 과시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서 최선을 다할 것이므로 이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경주시에 더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또 불안한 현재 정국과 관련한 발언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에이펙 회의하고 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현재와 같은 전국 불안 늦어도 6월까지는 종료가 돼야 한다. 이렇게도 말했는데 네. 에이펙은 특정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국가의 이름을 걸고 하는 약속이다. 어떤 경우라도 치러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네. 다만 에이펙 정상회의를 10월 말에 개최하는데 이 5월에서 6월까지는 현재의 정치적 불안한 상황이 표현을 주시하는 세팅이라고 하는데 아마 종료라는 의미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종료돼야 한다. 6월이 되면 각국 정상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시기인데 이 대통령을 누구 명의로 보내는지를 이때까지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네. 또 예산에 대한 발언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일단 준하경 시장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하경 시장이 이날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발표도 하고 했었는데 여기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경주시가 확보한 에이펙 정상회의 예산은 3,246억이라고 합니다. 국비 1,719억, 도비 579억, 시비 947억 이렇게 분포가 되는데 네. 이건 또 3,246억을 경주시가 다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이 3,246억 중에서 경주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가 1,347억 여기에도 시비 국도비가 다양하게 다 섞여 있고요. 네. 그리고 에이펙 추진단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가 697억 그리고 중앙부처 직접 추진 사업비가 1,202억 이렇게 나눠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각 지방정부는 아마 시설이나 이런 쪽 중앙부처는 이제 직접적인 회의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건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주 시장은 이 회의 개최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경주의 여러 기반 시설,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2,035억 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이고, 이 2,035억 원은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때 확보할 계획인데 이거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도 전망했고요. 네. 이 말을 종합을 하면 회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 개선비라든가 이러한 실질적인 경비 이런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했는데 다만 이 회의 개최를 계기로 경주의 여러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이 기회에 추가로 좀 더 확보하겠다는 것이 네. 준하경 시장 그리고 경주시의 보관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기온이 낮아지면서 이제 화재 관련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요. 예.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인근 비상소화 장치를 활용해서 초기에 진압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비상소화 장치 이건 어떤 곳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이게 소방차 진입이 쉽지 않은 곳, 네. 그런 어려운 지역에 지역 주민들이 화재를 직접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호스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놓은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건 특히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화재 진압에 필요한 그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네. 그 주로 전통시장이나 상가 밀집 지역, 또 산 인접 마을 이렇게 화재 취약 지역에 주로 설치를 하는데 현재 경주시에는 총 이런 비상소화 장치가 235개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네. 이 가운데 절반은 그 산이 있는 산 아래 그 인접 마을에 이 비상소화 장치를 설치해두고 있다고 경기소방서가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이제 설치를 해두는 건데 최근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지난 7일 날 경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7일 날 오전 10시 무렵에 이 경주시 보문동 하강선길에 있는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때 그 비상소화 장치를 활용해서 주택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다고 합니다. 그 하강선길은 약 15가구가 거주하는 마을인데 네. 이 가장 가까운 곳이 그 경주소방서 황호 119 안전센터에서 차로 한 6, 7분, 거리로는 4km 거리에 있긴 하지만 이 진입로가 좁아서 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인데 이 마을에 마침 그 비상소화 장치가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초기에 이 주택 화재를 진압했다는 것이 경기소방서의 설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소방서에서는 이 비상소화 장치가 초기 화재 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인근 주민들이 누구나 이 비상시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교육을 하고 또 앞으로 그 관할 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를 실시해서 항상 네. 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재 시에 그런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게 경기소방서의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은 경주시가 대구 소재 대학교에 경주시 향토생활관 2025년도 입사생을 모집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매년 모집하는데요. 그 대구 지역에 2008년부터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계명대, 경일대 이렇게 5개 대학의 기숙사의 일정 공간을 경주시 향토 생활관으로 그 운영을 하면서 네. 그 지난 7일부터 그 올해 2025학년도 입사생을 모집을 경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모집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경일대를 제외하고 5개 대학 중에 방금 설명드린 4개 대학은 모두 각각 30명씩 네. 그렇게 총 5개 대학에 총 130명 남학생, 여학생의 절반의 비율로 각각 65명, 65명 이렇게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 1월 6일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해당 대학 신입생 또는 재학생이 이 입사 대상 학생입니다. 네. 아무래도 선발 기준도 까다롭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아무래도 비용이 사기 때문에 그럴 텐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경주에 거주한 시민이어야 하고 네. 이제 그 밖에 여러 점들을 보는데 그 생활 정도, 학교 성적, 거주 기간, 뭐 경주의 거주 기간, 또 지역 내 초중고 졸업 여부, 기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네. 그 재학생은 각 대학별로 60%, 신입생 40%의 비율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오는 22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접수를 할 수가 있고요. 네. 합격자 발표는 2월 12일부터 19일까지 각 대학교 기숙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필요한 서류라든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경주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공고 페이지를 별도로 열어보시면 좀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경주시 향토생활관 관련 소식이었고요. 마지막 소식은 경주시에서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0년 전에 비해서 크게 줄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하고 경주경찰서 이런 자료를 토대로 경주시가 지난 5일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경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913건, 부상이 1218명, 사망이 36명이었는데 네. 이게 그 11년 전 2013년에 비해서 특히 그 10년 전에 그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평균 한 80에서 100명 정도 되다가 1년에 네. 한 30명대로 크게 감소한 것이어서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게 경주시의 분석입니다. 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한 해 교통사고가 913건, 이 가운데 부상이 1218명, 사망이 36명이었는데, 2013년 교통사고 건수가 2174건, 부상자 3458명, 사망자 82명, 이렇게 비교해보면, 뭐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는 것이 수치로도 금방 확인이 되고, 네. 특히 사망자 수의 경우에도 추세적으로 계속 이렇게 좀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이런 추세들이 결국은 경주시하고 경주경찰서가 협력을 통해서 어린이라든가 노인 이런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이다라고 경주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특히 네.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노란 신호등을 설치해서 등하굣길 안전을 강화했다든가 또 지역 주요 거점 횡단보도에 매우 밝은 LED 투광등을 설치해서 이렇게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에 주력한 이런 노력들의 결실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취약지 또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시설물 안전시설물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경주시의 계획이다 하고 또 밝혔습니다. 네, 경주 소식 살펴봤습니다. 김종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